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 석사연구원 이덕원입니다. 네, 먼저 2018 KBO 베이스볼 특강에 참석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해주신 유소년 야구선수,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KBO 베이스볼 특강은 초중고 유소년 야구선수 및 학부모, 지도자분들을 위해 KBO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인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부상 없이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퍼포먼스 업, 인저리 다운이라는 주제로 최고의 강연을 해주실 최고의 강사분들을 모셨으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레전드 멘토링과 재활 및 퍼포먼스 향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 레전드 멘토링으로 오늘 특강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은 국민 타자이자 레전드 야구 선수, 현재 KBO 홍보대사로 수고해주시고 계신 이승엽 대사이며 강연의 주제는 레전드가 되기까지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네, 이승엽 대사의 이력과 경력을 간단히 보게 되면 KBO MVP 5회, 골든글러브 10회, 홈런왕, 타점왕, 득점왕 등 다양한 수상과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이승엽 대사의 강연의 주제가 이제 레전드가 되기까지 나만의 노하우인데요. 이승엽 대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승엽입니다. 여기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0월 3일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고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야구를 이제 지난해 10월 3일날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유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왔고 또 은퇴를 해서 이제 KBO 홍보대사라는 직함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지도 지금 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린이 야구 장학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현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둘 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직업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뿌듯하고 조금 바쁘게 뜻있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 여러분들의 자라왔던 환경, 지금 겪고 있는 불안감, 문제점, 또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9년간 운동을 하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 또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나아가서는 또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한국 최고가 돼야 되겠다. 뭐 많은 이제 목표 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 23년간 프로야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제 많이 생각하죠.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부진이 될 수도 있고,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 후배,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포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야구를 정말 좋아했었고, 야구를 잘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야구를 잘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구 선수 또 인간 이승엽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빠르면은 1년 뒤, 늦어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5년, 6년 뒤면은 충분히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충분한 자격을 얼마만큼 그 잠재력, 성실함, 노력,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를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프로야구 선수로 가느냐, 좋은 인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도태돼서 다른 길로 빠지느냐, 이 가는 길은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 최선의 선택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야구 선수가 꿈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프로야구 선수가 될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조그만 팁을 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겪은 일은 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야구를 해서 초 4, 5, 6, 중 1, 2, 3, 고 1, 2, 3을 거쳐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배들과 잘 지내고 또 감독 코치님과도 융화도 좋고 하지만 제가 생활했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좀 엄격했거든요. 정말 직설적으로 이제 방송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많이 이 선후배 위계질서, 이 기합, 폭언 이런 걸 많이 당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곳곳에서는 뭐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지도자가 구타를 하든지 기합을 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나오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만 잘 발휘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프로로 가는 길이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이 손가락도 수술하고 무릎도 수술하고 이 팔꿈치를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뭐가 누구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투수를 했기 때문에 많이 던져서 아니면 너무 많이 쳐서 부상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든 원인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조금 아팠을 때 아프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조금 힘들다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 사실은 제 부주의가 가장 컸죠. 이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고 난 뒤에 예전에는 물리치료 재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깁스를 풀고 바로 공을 던지게 됐어요. 제가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사실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으면은 뭐 운동보다는 많이 먹고 많이 쉬면서 체격을 많이 불려서 중학교 3학년 때 또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배들에게 또 지도자에게 또 부모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깁스를 풀고 난 뒤에 재활이라는 걸 전혀 하지 못하고 바로 공을 던지고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이 팔이 재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굳어버렸죠. 그래서 굳은 게 지금 한 번도 그 중학교 1학년 때 깁스 풀고 이후에 단 한 번도 팔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태고 수술을 한 상태고 타자로 바꾼 이유가 이 팔꿈치 때문에 타자로 바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타자로 바꿔서 굉장히 잘 됐고 전화위복이 돼서 뭐 홈런왕도 많이 하고 좋은 커리어로 마감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수를 못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당시에 내 몸이 안 좋기에 운동보다는 조금 더 재활이 필요하다, 좀 치료가 필요하다. 누구랑 감독님, 코치님, 지도자분들과 조금 한 번만이라도 상의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팔이 굽었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커리어가 분명히 낮았을 거예요. 투수로서는 그렇게 큰 성공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서 뛰던 2006년 시즌 끝마치고 무릎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무리를 하거나 많이 뛰어서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다른 팀과 경기를 하다가 안타를 쳤는데 이 쇼트바운드라 그러죠. 쇼트바운드로 외야수가 잡았는데 그게 이제 비가 와서 물이 튀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안타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아웃콜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심판이 오심을 인정하는데 사실 판정은 번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더가웃 앞에 광고판을 벽을 이렇게 세 대를 발로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무릎이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릎이 부어서 이걸 참고 물이 차고 물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리를 해서 그렇게 물이 찼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광고판을 걷어차서 이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해 끝마치고 무릎을 수술을 하게 됐죠. 그게 제 무릎 수술이고 프로 입단해서 팔꿈치 수술이죠. 그리고 이 손가락 수술은 제가 펜스에 부딪히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인대가 많이 손상돼서 이 손가락도 인대를 잘라서 이렇게 봉합을 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자들은 알 거예요. 이 먹히는 타구가 먹히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손가락이 정말 너무 아파서 장갑을 못 벗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 무릎, 팔꿈치, 이 손가락 수술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담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 이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억울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럼 부진해서 못 한다고 하면은 노력을 하면 되죠. 근데 아파서 못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학교 지도자분들은 아주 지금의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제가 만약 고교 감독 입장이 돼도 이 팀의 성적을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팀의 성적이 나지 않으면은 학교 측에서는 분명히 동창회 측에서 이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죠.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부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지도자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특히 이 승부의 세계에서 당연히 냉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승부에서 지게 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지금보다는 큰 미래에 가서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프로는 결과, 아마추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에서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물고 뜯어서라도 상대방을 어떻게 걸고 넘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프로에서 패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마추어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충실한 연습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에 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마추어 입장이 이제는 아마추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부진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지금 성적에 오늘 안타 하나 쳤다고 오늘은 잘했구나, 홈런 쳤다고 잘했구나, 그날 저녁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늘 삼진을 2개 먹었어. 나는 야구를 못하는 것일까? 절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에 있었던 일은 그날에 잊어버려야 되죠. 근데 딱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만족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마추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단계별로 밟아서 최종 목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프로야구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또 더 큰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정말 최종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퇴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홈런을 하나 쳐도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홈런을 하나 치면 2개를 치고 싶었고 안타 2개를 치면 3개를 치고 싶었고 오늘은 3개 쳤으니까 내일은 못 쳐도 돼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 은퇴 시즌에서 시즌 마지막에 홈런을 한번 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적이 있었어요. 타석에서 4타석까지 안타를 못 치다가 5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쳤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결승 홈런 끝내기 홈런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위에서는 1년 더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 정도면 한 해 정도는 더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은퇴를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조금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딱 버렸어요. 그 이유는 보통 홈런을 하나 치면 2개 치고 싶고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이승엽도 많이 마음이 약해졌구나. 레벨이 많이 떨어졌구나. 홈런 하나 치고 이렇게 기분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은퇴를 할 시기가 됐구나. 사실 그때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9월 달에 한화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투수로서는 145km 던질 수 있고 타자로서는 파인플레이도 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고 도루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만족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옆에 주위에 둘러보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최고라고 해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최고인 선수들이 많다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를 통틀어서 최고가 된다면 그건 정말 최고가 될 자격이 있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최고라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분명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었고 제 주위에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저희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금메달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전환점이 됐었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에 조금씩 이제 야구가 조금씩 인기가 좀 시들고 있었는데 여기도 아마 베이징 키즈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없겠죠. 2008년생 있어요? 몇 년생이에요? 2000년. 더 엄청 뒤에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구가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일본도 꺾고 미국도 꺾고 쿠바도 꺾고 전승으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해낸 거죠.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나 쿠바나 미국에 비해서 실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면은 메달을 목표로 이제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달을 목표로 갔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제일 강점이 이 팀워크이거든요. 이 한 명 개개인은 떨어질 수 있으나 25명이 모이면은 그 한 번에 뭉치는 힘은 엄청나거든요. 야구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투수가 아무리 노히트로 막아도 점수를 못 내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잘 던져도 수비가 에러를 하면 끝이거든요. 그만큼 동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타격, 수비, 주루,
벤치 멤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은 굉장히 강한 힘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팀 선수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연봉 차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커리어도 차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저희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한국과 일본 한일전 그러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팀에게는 져도 된다. 하지만 일본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죠. 뭐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세대는 겪지는 못했지만 그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달이죠.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에서 그 승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을 여러분들은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WBC도 있고 프리미어 12, 아시안 게임, 또 이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또 야구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앞을 보면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원래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아마추어 때는 조금 제 실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좀 자만감에 있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됐었고 이제 이승엽은 프로를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게 제가 야구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로를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타자로 바꿨지만 생각보다 제가 조금 실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잘 갔는데 사실 첫 번째 시련이 일본에서 굉장히 시련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홈런 신기록을 깨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뭐 좋은 대우도 받고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본에 갔는데 사실 일본 야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단기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올림픽에 가서도 이길 수도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날이 많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게임에서 제가 그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했을 때는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구나. 근데 노력은 막 하고 싶죠. 노력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욕심만. 그래서 한날은 이제 덕아웃에서 너무 야구가 안 되니까 삼진을 먹고 이제 덕아웃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배트를 이제 머리에 대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유명하신 코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는 뭐 하냐? 통역을 통해서 그때는 일본말을 전혀 못했으니까 뭐 하냐?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배트 돌려라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몸으로 하나 더 익혀라고.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제 마인드를 완벽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의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과 상의를 하고 야구가 안 되면 그분에게 코치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첫 해 때 많이 부진했지만 그 다음에부터 조금씩 일본에서 성공을 했던 비결이 그때 그 한마디 생각할 시간 있으면은 가서 배트 한번 돌려라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8년 뛰면서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는 제가 좋은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 나머지 5년은 굉장히 좀 힘들고 부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그런 시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이 어느 만큼 경기에 나갈 준비, 연습을 할 준비, 마음가짐 이런 게 됐느냐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진했을 때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데 남에게 자꾸 탓을 돌리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 야구 선수다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초보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습과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일본 생활을 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성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말 좋은 생각, 강한 마음, 항상 행복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년간의 이제 일본 생활을 우여곡절 끝에 정말 좋은 날도 많았었고 힘든 날도 많았었고 그 8년간의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야구를 잘해서 좋았다 그러면은 일본 시즌을 끝내고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는 야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야구를 홈런을 일본 떠나기 전에는 뭐 홈런 30개, 40개 아주 그냥 쉽게 쳤으니까 그때는 그냥 의뢰 그냥 야구를 했었는데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2012년도부터 17년까지는 내가 야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는 몇 년 뒤면은 야구를 플레이를 못 하겠구나. 3년 뒤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2년 뒤면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2달 뒤면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급한 건 없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병마와 싸우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인물들하고도 비슷한 생각이죠. 그게 뭐 생각 차이가 당연히 환경이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0경기를 하면 이제 다시는 이 필드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구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걸 이겨낼까? 더 행복하게 해보자. 더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42살이 된 지난해에도 저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이맘때 저도 지금 2018년 3월에는 다른 해 같으면은 시범 경기를 할 시간이죠. 준비를 할 시간이죠. 10시 반 같으면은 이제 경기를 준비할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야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 가족, 팬, 내 지인들에게. 그래서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10월 3일 날 지난해 이제 은퇴를 해서 너무나 아쉽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만큼 23년간 있으면서 노력을 했고 좋은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아쉽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저는 정말 단 하나의 정말 손톱만큼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행복한 생활을 했고 행복한 선수 시절을 현역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후에 나중에 고교 시절이 끝났을 때 만약 프로에 가서 프로의 최고의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 최고의 선수가 됐더라도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노력, 성실성, 유대관계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근데 조금만 자제,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고 싶겠죠. 친구들과 놀고도 싶겠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겠고 뭐 요즘 뭐 고등학생들은 뭐 미팅도 하고 싶겠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걸 조금만 감정을 누르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더 뒤에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많을 겁니다. 친구, 또 가족, 그 명예, 금전적 보상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주전으로 나갔을 때, 주전으로 나가서 많은 홈런, 안타, 도루, 승리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런 승리, 많은 안타,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감동적인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은 여기서 했는 말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여기서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이제 강연을 해주실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제목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이 강연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제가 말 주변이 잘 없어서 잘 이런 게 조금 어색하거든요. 아직까지. 아직 사회에 나온 지 이제 10, 11, 12, 1, 2, 3 이제 6개월째이기 때문에 사실 야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야구하는 게 제일 편하고 야구를 통해서 제가 가장 얻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양복을 입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1분 뒤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고민이구나. 그래서 야구 선수가 가장 편안한 직업이구나. 나에게는 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보다 필드에서 슬라이딩하고 뛰고 치고 환호하고 이게 가장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20분 3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좀 알고 싶은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에 알맞는 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엽 대사의 귀한 경험을 통한 귀한 멘토링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Q&A 저희가 여기 청중분들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Q&A 판에다가 붙여주셨는데요. 앞에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직접 이승엽 대사께서 질문을 선택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Q&A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원하시는 딱 인상 깊은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에게 힘든 체력 훈련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시원 선수분이 질문하셨네요. 이시원 학생 누구죠? 초등학생? 근데 초등학생 벌써 체력 힘들면 안 되는데 초등학생들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저는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제가 몸무게가 지금 95kg 정도 나가는데 어렸을 때는 좀 통통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많은 운동보다는 많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항상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이 곰국이라 그러죠. 소머리 뼈 뭐 이런 거 그런 국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잘 먹었고 일찍 자야 된다 그래서 9시 이전에는 잤고 지금은 뭐 어린이들을 이렇게 뭐 전화기로 게임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선수는 눈이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면은 눈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 원정 다닐 때 이동하는 버스에서 전부 다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가도 저희 아내가 블루라이트를 켜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하죠.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잘 보호했으면 좋겠고, 체력 훈련은 많이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는 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많이 운동을 시키죠. 근데 운동보다는 휴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 때 어떻게 휴식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꿈이 있고 생각이 정말 목표 의식이 있다면은 그런 휴식을 잘 취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담으로는 저는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집에서 항상 간식을 먹었거든요. 간식은 우유 1리터와 초코파이 한 통, 12개죠. 그게 제 매일 간식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초코파이 2개, 3개밖에 못 먹는데, 그때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그 정도로 먹었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는, 왜 저는 좀 체력이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남들보다 좀 회복력도 빠르고 남들보다 좀 지치지 않는 편인데 그때 어렸을 때 조금 잘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 관리를 해놓으면은 그게 나아가서 20대, 30대, 40대 가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이시현 학생은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할 때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씩 영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나가서 뛰어도 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집에 가면서 이제 초코파이 한 박스씩 사서 돌아가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유도 있어야 돼. 네, 우유도. 네, 다음 질문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야구란 스포츠는 체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즌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고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명고 3학년 우승헌 학생이 질문해 주셨네요. 잠깐 다시 한번. 네. 야구 멘탈이죠. 멘탈 스포츠죠. 야구 뭐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지만 이 머리가 복잡하거나 머리가 안정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잘 될 수 없는 게 특히 야구예요. 왜냐하면 야구는 또 상대방이 던지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투수가 아니고 타자이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야구가 싫어, 오늘만 운동을 하지 말고 다른 생각만 하자, 영화 보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 방법을 이틀 3일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겨울에도 시즌이 끝났으니까 좀 쉬자, 한 달 정도 운동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못 쳤어요. 그러면 내가 왜 못 쳤을까, 정말 죽을 듯이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근데 이 두 가지, 정말 많이 하는 것과 아예 하지 않는 것, 그 사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저는 뒤에 거예요. 엄청 많이 해보자. 왜냐하면 이 운동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해보자. 리프레시라 그러죠. 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해서 좀 기분 전환을 시키자. 그러면은 몸은 되게 편해요. 몸은 운동을 안 하니까 피곤하지가 않죠. 근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생각만 이렇게 치자 저렇게 치자 해서 몸으로 익히지 않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불안감이 느끼는 거죠. 근데 후자는 이제 운동을 정말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둘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몸은 미칠 듯이 힘들어요. 정말 온몸에 알이 배기고 막 떨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은. 근데 몸은 굉장히 힘든데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조금 전 지금 금방 말한 대로 정말 몸을 지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방법일지는 여러분들의 생각. 감독님, 코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 뭐 배명고등학교면 배명고등학교 뭐 30명, 40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독님, 코치님 두 분, 세 분, 네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본인 매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본인들이 느끼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슬럼프 뭐 극복이 됐을 때도 있고 사실 그 슬럼프가 더 길어졌던 적도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운동을 해서 풀었던 그런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없죠. 프로야구 선수는 관리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야구 선수는 결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뭐 이 친구가 했다면 이 투수볼을 못 치면은 2군에 가야 돼요. 2군에 가야 되죠. 경기에 못 나가게 되죠. 경기에 못 나가게 되면 2군에 가야 되고 2군에 가게 되면 연봉이 깎이죠. 그 연봉이 깎이면은 가정이 힘들어져요. 네,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운동을 잘해야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외롭거든요. 우선은 자기의 행복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좀 주위 사람들 또 가족들의 행복을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행복보다는 제 가족의 행복을 먼저 신경 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고 본인이 야구를 잘해서 본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야구로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람이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그게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멘탈 같은 부분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심리 치료도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상담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누가 부모님, 선배, 코치가 말을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냥 한 귀로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모든 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잡는 게 우선이죠. 그 자기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운동선수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좀 멘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오기 마련인데 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초, 중, 고 레슨은 꼭 해야 할까요? 명문 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집 근처 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실력은 하위라고 적으셨네요. 아니요, 실력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지만 본인 자신을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레슨을 꼭 해야 할까요? 여기 레슨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안 들구나. 예, 지도자분들 계시니까. 근데 레슨이라 요즘에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학교 측에서 이제 워낙 선수들이 많으니까 저학년들은 레슨을 받아라.
받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또 레슨을 받으면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가 레슨장 가서는 저렇게 배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코치가 두 명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 한 번씩 아마추어 지도자분들하고 조금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굳이 해야 되겠다면 정말 감독님께 또 코치님께 진솔하게 내가 원해서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서 감독님께서 공감을 하시면은 받으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감독님이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걸로도 충분해 내가 너를 더 열심히 봐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굳이 레슨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야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코치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코치는 저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님, 학교 코치님이 가장 가깝고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낭비라든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좋은 코치는 여러분들 주위 동료들이에요. 운동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이렇게 스윙 훈련밖에 못하죠. 근데 동료가 있으면은 같이 볼도 올려주면서 동료가 봤을 때 나는 어떨까? 김현수가 봤을 때 이승엽 선배는 어떨까? 이승엽이 봤을 때 김현수 선수는 어떨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고로 저는 레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레슨을 받는다고 꼭 모든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꼭 하고 싶다면 감독님과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문 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집 근처 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실력은 하위. 우선 저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라는 아주 명문 역대 전국대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했는 고등학교죠. 저는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있는 학교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집에서 가까운 학교도 좋고 명문 학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집 가깝고 멀고 명문 학교고 신생 학교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 야구 이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자주 다치는 부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재우 학생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많이 다쳐요. 예전에 손가락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먹히면은 굉장히 아팠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진짜 손이 떨릴 정도로 아팠는데 먹히면 너무 아프니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끝에 맞추려고 했던 거죠. 자꾸 끝에 맞추니까 또 이 가운데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복귀해서 지난해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어요.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좀 사용하게 됐죠. 아주 소량으로. 그래서 이 타자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가장 많이 오죠.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은 이 오른쪽 타자 우타는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끼는 고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먹힘에서 울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무를 많이 끼거든요. 저도 뭐 지난 시즌까지도 꼈고 그래서 손가락이 가장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타자이기 때문에 스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가 제일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전부 삐뚤어요. 한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왼손 타자들은 이제 스윙을 100개, 200개 정도 하면 반대쪽으로는 항상 최소한 20개, 30개 정도는 해줘서 이 허리 척추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부상 방지 또 특히 허리 부상 방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하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끝나고 하는 회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경기를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은 사실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몸이 굉장히 망가지기 때문에 약간의 조깅, 약간의 워킹을 통해서 조금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로는 꼭 스트레칭을 해줘서 다음 날에 그날 때문에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날에도 똑같은 체력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후에 조금 귀찮더라도 스트레칭을 하면은 다음날 경기하는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상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듣고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엽 선수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한국 야구 문화 트레이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문준호 학생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트레이닝의 장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단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야구는 너무 성적에 집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아무리 많이 해도 요즘에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오는 선수들 보면은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1차 지명 받는 애들 드래프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와서 다 수술하고 재활 1년 하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로서 롱런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고 부모님들도 가장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좀 기본을 조금 더 충실하면은 그 기본기가 프로에 가서 실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같은 것도 저희 때는 지금 많이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바뀐 거죠. 뭐 고등학생들도 트레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허리 아프면은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을까요? 허리 아프면은 복근 운동 하면은 허리가 다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말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때는 이런 좀 세미나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무턱대고 감독님, 코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좋은 TV에서 좋은 체력 훈련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사실 한국 프로야구 면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트레이닝, 뭐 웨이트 트레이닝,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음식 섭취, 또 음식 섭취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운동을 마무리해야지 그 다음 날의 경기에 좋은 영향을 가질까, 좋은 100%의 힘으로 경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이제 넥센에 계시다가 KT로 가시는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트레이닝 면 또 치료 그럼 재활 부상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초, 중, 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 사실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예, 힘들 때는 코치님, 감독님을 찾아가고 이런 것만 딱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 트레이닝 아니면 우리나라 야구의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권위 이런 선배가 후배에게 대하는 태도, 후배가 선배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만 조금 더 유하게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플레이할 때 연습 경기에서 더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Q&A 시간을 통해서 이승엽 대사에게 더 추가적인 좋은 말씀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승엽 대사께서 그 기억에 남았던 질문 3가지를 뽑아주시면 그 질문에 질문자께 이승엽 선수의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생 있었죠. 네, 거의 붙어놨어. 어떤 질문 3가지를 뽑아주시겠어요? 이렇게 2, 3개. 네. 4개 주죠. 4개 다 주죠. 아, 네네. 네, 질문을 했던 우승원 학생, 이시원 학생, 정재우 학생, 문준호 학생에게는 이따 나가시면서 특강이 끝나고 안내 데스크에서 이승엽 선수의 사인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승엽 대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제 이승엽 대사를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경험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엽 대사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